솔직히 말하면은 돈 버는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뭐 젊어지는 거? 여자친구가 네.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네. 뭐 면도를 하라고 하고 이발을 하라고 하면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20대보다 굉장히 젊어지시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. 이게 이 비결이 감사합니다.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. 젊은 여자친구 만나라. 안녕하세요, 정주의 정주행입니다. 오늘은 사실 정주의 정주행이라기보다는 제가 친한 인생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그래피티를 하고 있는 위제트라고 합니다. 진중한 것보다는 저는 이제 지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조금 더 은밀하고 조금 더 사생활에 이제 가까운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 하는데 괜찮으십니까?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걸 많이 꺼려해요. 그래서 이제 네. 제가 질문을 듣고 넘길 수 있는 걸 좀 넘기는 방향으로. 1인 아티스트로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식상한 질문부터 시작해야지 괜찮거든요. 약간 식상하긴 한데 네, 이유가 있나요?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제 꿈은 원래 그래피티 아티스트였고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가 되자 이 꿈을 보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이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하고 싶으니까 했다. 너무 심플하죠. 그럼 이런 거는 끝내봅시다. 네.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얼굴을 좀 숨기고 네. 사생활을 노출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? 그래피티가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는 지하철이나 벽, 뭐 공공장소에다가 이제 그 불법적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네. 하는 행위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. 얼굴을 가리고 했던 시절이 많았죠. 바밍이라고 하거든요. 네네. 바밍을 진짜 리얼 그래피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. 어쩔 수 없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얼굴을 가리고 하지 않아도 될 그래피티를 조금 하시잖아요. 예를 들면 개그맨들 얼굴이나 유명인들 얼굴이나.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이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대중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자 해서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개그맨들이나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한 것들, K-pop 스타들이나. 예, K-pop 스타, 뭐 BTS도 그랬었고 그런 건 불법 행위가 아닌 건가요? 그거는 제가 다 이 건물주랑 이제 상의를 통해서 네. 건물주한테 허가를 받고 하는 작업들이에요. 요즘같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들을 건물에다 그려놓으면 홍보 효과도 대단하겠네요, 그분들. 요즘 시대에는 또 이제 인스타에다가 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네.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 하나의 또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제 그림으로 인해서 이제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있죠. 갑자기 이제 그런 대중적인 걸 그리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그게 인기가 갑자기 또 많아졌고요. 맞아요. 한국에서 오래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좀 특별한 남들과는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된다. 라는 게 있었고 코미디언이라는 그쵸.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있었거든요. 네, 엄청 웃기신 분이에요. 네,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저는 이제 그래피티에 담은 거죠. 야, 기가 막히네요. 그래서 그 벽을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좀 웃었으면 좋겠다.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재밌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. 이러한 계기로 이제 이렇게 유명인들 많이 그리게 된 거예요.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버렸네요. 네,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죠, 저는. 외국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네. 언어 습득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요? 영어를- 외국에서도 그래피티 활동 그렇죠. 하셨잖아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네,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네. 리액션을 많이 해줍니다, 제가. 와우. 와. 이런 말 많이 하고 약간 슬랭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 것 어떤 같아요. 슬랭이 약간 있어요? 뭐 도프라든가 아. 씩이라든가 뭐. So dope, 예. so sick 이런 거. 예. 영어를 못하는 편입니다, 저는. 리액션을 예. 잘해주니까 외국 친구들이 많은 거네요. 예, 리액션으로 뭐 보통 소통하는 편이에요. 얘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더라고. 영어를 사실 씬에서는 원래 유명하긴 했지만 갑자기 대중들이 그래피티에 관심을 확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일단은 성수동이라는 곳에 이사를 오고 작업실을 구하고 나서부터 성수동의 그 이미지 자체는 네.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는 그런 카페 거리가 많았는데 그것을 좀 타겟으로 많이 삼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 돈 버는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뭐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의뢰 작업이 많이 들어오고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요즘에
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유튜브 채널. 1인 아티스트로서 사람들이 보통 편견을 가지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SNS를 활용해서 본인의 마케팅을 하신 거네요. 그렇죠. 한 SNS 마케팅 한 10년, 15년 정도 이상은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처음부터 돈을 잘 벌진 않았겠네요. 당연하죠.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네. 단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계약서라던가 이런 것들도 쓸 줄 몰랐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뜯긴 적도 많았어요. 그치. 돈 못 받는 적도 많았고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을 벌어도 기분이 좋았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요.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네. 뭐 만약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짜리 작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 갖고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저도 그랬었어요. 네, 그러니까 그때는 크게 돈 욕심도 없었고 돈 그래서- 때문에 그래피티 한 것도 아니었고. 그러면 일을 하실 때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편이신가요? 요즘에는 좀 많이 생각이 좀 바뀐 게 요즘 돈이 좀 중요하구나. 돈 버는 작업과 이름을 날리는 작업 중에 그 두 가지의 비율은 20대와 30대 좀 다르게 형성하시나요? 지금 많이 바뀌었죠. 20대 때는 어땠어요? 20대 때는 돈보다도 네. 그래피티 씬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림 많이 그렸었고 열심히 했죠 그때. 그때는 돈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체력이 있고 어. 조금 밥 굶어도 되니까 훨씬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열정이 20대 있고 때는. 걸어 다녀도 되고 그럼요. 당연하죠. 당연히. 네. 그때는 차가 없이 일을 했는데 KTX 비용 아끼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30km 배낭을 메고 가서 작업하고 또 네. 당일치기로 또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었죠. 그 정도로. 요즘은 어떻게 됐나요? 그 정도.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. 제가 또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네.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지세요. 이거는 브랜딩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요? 점점 잘생겨지고 젊어지는 거? 여자친구가 네.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네. 뭐 면도를 하라고 하고 이발을 하라고 하면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20대보다 굉장히 젊어지시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. 이게 이 비결이 감사합니다.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. 젊은 여자친구 만나라. 어떻게 사귀셨어요? 사귄 거는 뭐 서로 SNS를 주고받다가 또 SNS. 만나게 SNS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럼요.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?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하죠. 자유분방하다 생각하고 네. 정말 미래가 없이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. 그리고 맨날 논다고도 생각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놀기 좋아하고 술 잘 먹고 길거리 낙서하고 다니고 낙서하고 다니고 네. 파티하고 그렇죠.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죠. 실제로 전혀 안 그러시잖아요. 전혀 안 그러죠. 일만 딱 열심히 하시죠. 그림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. 가장 수입이 짭짤했던 게 좀 어떤 작업이었나요? 동대문 저축은행 그 빌딩에 제가 그래피티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짭짤했던 작업. 그거 동대문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던데. 네, 그때 당시에는 오. 거의 랜드마크처럼 잘 보였던.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네. 남편이 되실 텐데 그런 광고 같은 거 많이 필요하겠네요. 그런 거 한 번 하면 좋죠. 확실히. 혹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어필할 생각 있으시면. 그래피티를 20년 동안 하면서 많은 광고주들의 그런 니즈와 네. 가치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뭐 미래도 안 보이고 하는데 이런 계속해서 하는 비결이 또 있나요 따로?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네. 걱정하지 말자.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를 제 모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굉장히 명언이네요. 네, 현실에 좀 충실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20년을 했는데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하고도 잘 된 일이 있나요? BTS의 멤버들을 좀 그린 적이 있어요. 그게 하기 싫었던 사실 그렇죠. 그때 대중의 테이스트와 손을 잡으셨네요. 그렇죠.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. 맛이 어땠나요? 제 마인드가. 맛이 어땠나요?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전국 솔로 앨범의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었죠. 너무 맛있었겠네요. 그럼요. 저한테는 큰 커리어가 됐었고 그럼 아티스트로서 조금 곤조나 너무 좋았죠. 약간 사회적인 어떤 시선을 조금 굽히고 타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고 대중들이 니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앞으로 유제트님은 그럼 어떻게 이제 가실 건지? 일단 그래피티 씬 안에서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리얼 그래피티를 계속 할 예정이고 당연히 대중들이 또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림들 당연히 그릴 생각이고요. 서울 곳곳에 제 그림 많거든요. 네. 성수동이랑 이제 물레동 쪽에 제 그림 많은데
그 영역을 좀 넓혀서 건물주들이랑 좀 합의를 많이 해가지고 제 작품을 많이 남길 생각입니다. 길거리에다가. 앞으로 네, 더 넓게 많이. 대중적인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예술적인 것 네. 적절하게 분배를 그렇죠. 해서 도시 경관에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서울의 길거리에서는 제 작품을 항상 볼 수 있게끔. 여러분들도 아마 지나가다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. 안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. 성수랑 물레동에서 항상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.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위제트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네.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